네, 정부가 오늘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엔 증세와 대출 억제 같은 수요 억제책 대신 서울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이번엔 수요 억제책들과 달리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이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안녕하지 못한 분들도 좀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 대책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책의 핵심은 아무래도 공급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정부는 공급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사실 좀 밝혀왔었어요. 또 시장에서는 왜 자꾸 수요만 죄느냐, 공급 대책이 없냐 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정부의 이야기와 달리 그동안은 좀 공급 물량이 부족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등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부총리로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6.17 대책하고 7.10 대책을 추진한 이후에 사실상 서울 아파트의 주간 가격 상승세가 상당 부분 꺾여서 진정되는 걸로 저희는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아파트의 공급과 관련돼서 사실 최근 3년간에 연 한 4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요. 13년부터 16년까지 최근 그 이전에 한 3, 4년을 보면은 약 3만 2천 호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와 비교해 본다면 사실 아파트 공급은 그렇게 적지 않은 물량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평균 4만 호에 올해는 특히 5만 3천 호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공급과 관련돼서는 과거보다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시장의 그 같은 반응은 제가 보건대 네.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물량이 2018년도에 좀 줄어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3만 3천 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좀 작용되지 않았는가 싶은 게 하나 있고요. 심리적 요인이 있었다. 그런 네.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추격 매수가 가세하면서 또 이런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네네. 이번에 오늘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유도 이와 같은 불안 심리를 제거하고 또 충분한 주택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번 대책 핵심 중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네. 이 부분이 완화가 되는데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좀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대책 중에 공공 재건축, 고밀 재건축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 재개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량이 약 한 7만 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물량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실제로 공급 효과가 나오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이외에도 3기 신도시 30만 호 공급을 포함해서 약 77만 호의 공급 대책이 지금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비록 재건축과 재개발이 실제로 실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지만은 적어도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에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같이 작용이 돼서 저는 충분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당장 내년에도 공급 위축 등으로 또 이 공급 시장,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아파트 주로 이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만 서울 아파트 공급이 5만 3천 호인데 다만 2018년도에 인허가 실적으로 볼 때 내년도가 좀 3만 3천 호에서 한 3만 5천 호로 조금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좀 공급 물량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네. 전체적으로 그 다음 연도엔 다시 5만 대로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3년간의 평균적인 공급 물량은 한 4만 6천 호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대책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공급하게 될 물량 중에 약 6만 호 정도를 당겨서 사전 청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3만 호, 후년도에 3만 호인데 내년도에 3만 호도 역시 입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아파트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통해서 주인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매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어서 저는 내년도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네. 걱정할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던 그 공공 재건축 이 네. 부분 말입니다. 네. 좀 더 짚어봤으면 싶은데 이게 용적률이라든지 층고 제한을 완화를 해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조합원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 동의를 할까, 네, 그 부분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재건축의 경우에 지금 제도와 달리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거는 공공 고밀 재건축입니다. 물론 네. 그래서 용적률도 약 최대 500%까지 그리고 층고 제한도 최대 50층까지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조합원들이 이와 같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고밀 재건축 트랙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추진이 어려울 것인데요. 네. 정부가 제공하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동의하면서 추진하는 단지들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까지 재건축을 기다리는 물량이 한 30만 호 정도가 됩니다. 네. 그중에서 저희가 한 5만 호 정도는 그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고 그와 같은 또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네. 최대한 같이 독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목표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 이제 수익률 상승에 있을 텐데 이 층고 제한 완화가 어떤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도 조합원들에게 무조건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의 이 고밀 재건축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가 이 같은 기대이익의 90% 이상을 공공환수해서 공공 분양이라든가 공공 임대도 같이 공급해야 된다는 목적에서 이제 추진하는데요. 네. 다만 일부는 또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있고 많지는 않겠지만 또 고층으로 개발된다는 이점도 있어서 네. 저는 그 단지에서 판단에 따르겠지만은 상당 부분 호응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오후에 서울시가 말입니다. 네. 이게 순수 주거용은 35층까지만 허용하겠다. 이 지금 정부와 좀 다른 입장을 발표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한번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는 그동안에 누차 협의를 통해서 오늘 제가 10시 반에 정부 발표할 때 서울시장 대행께서도 같이 발표를 네. 해주셨습니다. 이 다만 이제 내용상 저희가 공공참여용 고밀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도 35층에서 50층까지 최대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이런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최대 50층이라는 얘기고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35층까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이제 50층까지 가능한 거고요. 네. 만약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와 같은 공공참여용으로 고밀 재건축을 할 것을 동의하고 했을 때는 아마 종 상향이 될 경우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이 변경될 경우에는 최대 50층까지 된다는 얘기고요. 네. 단지별로 처한 입장에 따라서 35층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40층도 있을 거고 맥스 50층까지 간다는 의미로 저희가 발표해 드린 것입니다. 네네. 서울시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네. 아마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종상향이 안 된다면 그때는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방침대로 35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그런 원칙을 같이 설명해 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정부가 오늘 10시 반에 발표할 때도 이와 같은 충분한 협의와 그런 틀 내에서 발표를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신규 부지 개발 공급 대책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인데도 해제가 됐습니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강남 지역에 사실 그린벨트가 많이 몰려 있어서 이 부분은 또 해제가 이번에 안 됐거든요.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강남은 그동안에 서초라든가 세곡이라든가 내곡지구처럼 여러 가지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그린벨트는 최대한 보존하겠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검토를 했고요. 다만 이제 태릉 골프장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특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태릉 골프장이 이제 71년도에
그린벨트가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미 태릉 골프장은 그 전부터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골프장이었고요. 그런 요인이 하나 있었고 네. 지금 태릉 골프장을 환경평가 등급상 4, 5등급이 98%입니다. 다시 네. 말해서 환경 보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4, 5등급이 98%다 보니까 이런 요인도 가만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 서울에 주택 공급하면서 태릉 골프장처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한된 인원이 쓰는 골프장보다는 서민을 위한 주택 용지를 쓰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택지를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상대적으로 태릉 골프장과 관련돼서는 아마 성남 골프장하고 기부대 양여로 골프장을 이렇게 아마 교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문제가 좀 해소될 거라 생각했고요. 태릉 골프장에 대해서 정부가 주택이 들어가더라도 아마 절반 이상은 공원이나 도로, 학교로 되고 주택 택지는 절반 정도 이하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라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태릉 골프장은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태릉 골프장 외에 이제 신규 부지 개발 예정 지역을 봤더니 서울지방조달청 있고 네. 국립외교원 등등이 있는데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게 또 저가로 분양을 하게 되면 또 로또 청약 이런 부분들은 또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 강남에 네. 있는 서울 지방조달청이라든가 양지에 있는 국립외교원 부지는 정말 노른자의 땅입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여기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으로 할 생각은 사실 없고요.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와 같이 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 임대주택 방식이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에게 분양 방식으로 가는 것은 최소화하고 장기 임대주택 방식으로 하고자 해서 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지분 적립형 분양 제도라는 것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을 다 불입하고 주택을 획득하기에는 여력이 없어서 한 30-40% 일정 퍼센트만 지분을 확보하고 살면서 임대료를 내다가 나중에 차츰차츰 지분을 100%까지 맞춰가는 형태의 새로운 분양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아마 이와 같은 방식이 이런 노란자의 땅에 저는 주택에 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